주광덕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단 첫 번째 적법한 자료인가. 그래서 상임위라든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원에 요청한 자료인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언론에 미리 나왔던 자료가 다른 자료라는 설이 있어요. 네. 그 자료가 또 어떻게 들어간 건지에 대한 그 네. 얘기가 설명이 되면 되는 건데 네. 주광덕 의원은 계속 적법하게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취득했으나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더라도 그 모든 증거 자료 요청은 위원회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위원장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급하면 편법으로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죠. 이번 건은. 뭐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거는 최민희 의원님이 실수하신 거다. 왜요? 주광덕을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아, 그래서 주광덕이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어. 뭐 대통령 나가시라고 하죠, 뭐. 심지어 남양주 병의 국회의원이라는 알려지고 있어 지금. 네.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주 단순한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자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우리가 네. 제가 이제 김희수 재판관 등등 뭐 그리고 우리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자료를 못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아침에 요청하고 오후에 받는 일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자료라 이거는 법원 행정처장까지 사인이 나야만 줄 수 있는 자료 같은데 처음에는 15일 날 받았다고 했다가 16일 날 받았다고 했다가 좀 날짜도 왔다 갔다 인터뷰에 뭐 날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신가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런 민감한 자료를 어떻게 받았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계속 의문점이 생겼죠. 주광덕 의원 말은 15일 날 인적사항 다 있는 판결문을 받아서 자신이 인적사항을 지웠다고 했고요. 법원에 알아본 즉 인적사항은 지워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고요. 네. 16일 날 판결문 받은 법사위원들은 인적사항 지워진 거 받았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뭔가 좀 안 맞아요, 일단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만약에 인적사항 있는 걸 내보냈다면 그건 법원 행정처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 바로 요 담당자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정보 다 지우고 보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전산 시스템을 봐도 그게 삭제되는 과정이 있대요. 개인 정보가. 그게 다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개인정보 걸르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제 문제점을 뭘로 보냐면은 뭐 안경원 후보자가 사퇴한 건 사퇴한 거고 네. 우리가 뒤끝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불법적인 게 있다고 하면 네. 실제로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직에 있는 분들은 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짬짬이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상황에서 불법적인 상황으로 어떤 사람이 인적사항을 그것도 위법성을 갖고 무단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거는 주광덕 의원이 15일 날 받아서 16일 오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시간 아직 안 밝혔죠. 그런데 그 언저리에 TV조선에서 관련 보도를 했고요. 네. 채널A가 한 40분 후인가 이 관련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TV조선과 채널A는 도대체 그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을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미스터리고요. 그 주광덕 의원이 발표한 자료와 종편들이 보도한 자료가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전이 지금 두 네, 개가 돈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는 인적 사항이 삭제된 것.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적 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문점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광덕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주 의원도 그 인적 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걸 받았다. 그리고 TV조선이나 뭐 채널A도 인적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것을 내보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최근의 자료가 아니고 MB 때부터 축적해놓은 자료가 그냥 무단으로 꺼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러니까 TV조선하고 채널A가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냐.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테리죠. 그런데 언론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취재원 보호를 얘기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흘렸다면 그게 누구겠냐. 그래서 김어준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조난 자료를 흘린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밝힐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할 정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더 미스테리가 법원 행정처에서 왜 주광덕 의원한테만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보냈냐예요. 주광덕 의원 말을 믿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강조하는 분이시거든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치고 그러면 왜 법원 행정처는 주광덕 의원한테만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보내고 나머지 법사위원들한테는 개인 정보가 삭제된 걸 보냈냐. 왜 주광덕 의원한테만 그랬을까? 지금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 직원은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이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에서요. 주광덕 의원한테 보낸 건 맞대요? 예, 그건 보낸 건 맞는데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로 받았다는 게 대한민국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주장인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데 법원 행정처는 시스템상 그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관례 이런 걸 떠나서 원래 자료를 내보낼 때는 실제 이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려면 의결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예, 위원회 의결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도 편법으로 해도 된다, 관행이다.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의 많은 분들이 법을 어기고 편법을 쓰고 있다. 그걸 자인한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중 플레이를 했다. 법원에다가는 일단 달라고 요구를 했고 네. 실제로는 그것은 요식행위였고 원래 갖고 있던 자료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가 그런 네.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그 민주당 차원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니,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궁금하지 않아요. 전 모든 걸 떠나서 아니, 궁금해서가 아니라 저는 궁금해요. 어떤 상황도 위법성을 갖고 누구의 도덕성을 재단하려고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일단 가신 분은 가신 분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게 저는 일대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의미심장한 발표를 했죠. 검찰 내부에 검찰 개혁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이 막 청와대를 비난을 했는데요. 지금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저는 딴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법원 행정처에서는 개인 정보를 삭제해서 주의원실에 보냈는데 주의원은 삭제 안 된 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키워드입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을 해놓고 봐서 너무 훌륭한 말이어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 다시 한번 써먹을게요. 실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렇지 어떤 세력 간의 어떤 정권이 교체되고 특히 주광덕 같은 사람들은 저는 김기춘 라인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폐 중에 적폐이면서 예전 같으면 X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센 표현이신 것 같아요. X살은 어떠세요? 아, 그거 더 센 표현 같아요. 청산 정도로 할까요? 청산. 근데요, 그건 이런 거예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면, 예. 박근혜 청와대에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주의원이. 거기까지 팩트입니다. 바로 상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센 발언 더 못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원래 센 발언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장님, 네. 혹시 그 지역구에서 그 주광덕 의원의 어떤 평판이랄까 이런 건 어때요? 우정활동 잘한다고 합니까? 제 상대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런 소리 많이 못 들었습니다. 네. 네.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어. 아이고 참. 이래서 지금 최민희가 뜻하지 않게 주광덕을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적이라도 키울 분은 키웁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스타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우리 쪽 분들도 이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쪽 사람들 중에 남양주 병에 주광덕을 누가 알아서 지금까지 나는 물론 알고 있었죠. 이 의원님하고 제가 그쵸. 민정당 하시면서. 하면서 주광덕 많이 듣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툭튀 할 줄 몰랐네. 근데 그걸 최민희가 키우고 있네. 근데 어. 지금 워낙 자유한국당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 그 이분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 침발르라고 막 그러셔서. 네. 아이고. 근데 왜 떨어지셨을까? 강경환 내정자가 이제 자진 사퇴하고 나니까 화살이 조국 수석한테 간다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고 청와대 네. 메시지도 그렇고 추미애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그 정도의 급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고는 쉽게 말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 정황이 예, 있다고 예, 보는 예.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안경원 후보자에 대해서 축출하는 방식이 정말로 최동욱식으로 사생활 털어가지고 낙마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언론이나 주요 어떤 정보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들이 이렇게 합작하지 않으면 사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 버전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그게 최소한 2개다. 요거는 이제 다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나올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동욱 수법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한 거잖아요. 난 저는 지난 정부가 되게 정말 신기한 게 그걸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최동욱 때도 그게 조선일보고요. 네. 지금 현재도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TV조선. 네. 그러니까 같은 뭐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털어대면 사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배견할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혼인 무효 소송까지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예, 이 부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42년 전 혼인 무효 소송 관련 판결문을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제입니다. 과제. 근데 조국 수석이 그렇게 그들한테 눈에 가시일까요? 가시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검찰 출신이라면 이런저런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끈은 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다 경력이 뭐 완전 지금 검찰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먹고 미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르면 진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조국 수석이. 이 생각이 없다는 뜻은 뭐 다른 이렇게 뭐 포석을 두고 이게 아니라 진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검찰이 보기에. 예, 그러니까 찍어내고 싶지 않을까요? 제대로 된 엄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이 야당으로부터 집중 타겟으로 공격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움츠러드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없어요. 없고 네. 그걸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물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적극적인 여당의 여당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이럴 때. 그래서 검찰 개혁이 사실은 정권 교체 전에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권력도 워낙에 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 자체가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거 말처럼 누워서 수술 당해준다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보고. 당연하죠. 그 기득권의 내용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선이 어떻게 되냐면 검찰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많은 정치인들이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정말 어려운 싸움인 거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검찰 개혁이 실패한 것은 검찰 민주화해야 될 시점에 검찰 독립을 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검찰 자체를, 그러니까 민주화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사실은 검찰 내부 개혁의 내용이 검찰의 문민화, 문민적 통제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화하겠다는 거라 이 부분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정부 시절에 왜 검찰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강금실 장관을 판사 출신을 보낸 것도 검찰 개혁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그때는 검찰 독립의 방점이 찍혀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내부 적폐가 그대로 온전해서 결국은 그 검찰의 칼끝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서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안경환 내정자가 뭐 낙마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꺾일 거냐 안 꺾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노회찬이든 이재명이든 아니면 민주당에 이 검찰개혁 해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전해철이든 우윤근이든 아니면 뭐 겉으로는 온건하지만 진짜 일을 야무지게 하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박범계도 있고. 예, 박범계 의원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만은 확실히 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공작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와도 검찰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죄 없는 자. 나중에 이제 그 여자랑 가늠한 사람이 예수라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조직이 저는 검찰이라고. 그렇습니다. 더킹 보셨죠? 네.
문제는 이제 검찰 개혁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유야무야 가다 보면은 막 2, 3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또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무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재를 꽂는 게 중요한데요.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 그 임명 진짜 잘했다 싶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일밖에 안 하셔서 아우 정말 제 과예요. 이상하게 같이 묻어가시네. 인정, 아니, 인정. 진짜 저는 일만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 꼽잖아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꼽아놓고 보고받으시면 되죠. 김상조 위원장이요 보니까 낙하산처럼 내려간 사람이 아니라서 취임식 하는 순간부터 밖에서 수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면 내가 뭘 해야지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처음으로 앉기도 전에 서류부터 꺼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것부터 하자 이렇게.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냐. 그 참여연대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 킬당하고 그 킬 당할 때마다 비수를 하나씩 착착착 품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뭐 사생활적인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 네. 안경환 후보자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까운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겪을 일이었다. 그러니까 누구였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식으로 겪을 일이었다고 저는 보긴 하니까 이렇게 우리들끼리 의기소침해지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막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막 뭐 네, 큰일 네. 날 것 같고. 네. 그러실 필요 없고요. 조국 수석이 화살이 향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실제로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이제 가동시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 민주당 최고위에서 나온 말인데 그게 전해철 의원인가 청와대가 지금 인사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인사 시스템을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네. 사실은 그게 정확한 말인데요. 그게 전해철 수석, 그러니까 민정수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말기에 민정수석해서 그 인사 시스템을 관장해본 얘기고요. 그때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민사회도 들어가고 그런데 비서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이죠. 청와대 가면은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있는 건 맞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최민희라고 박근혜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을 검증하는데 흠집이 나와도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쵸? VIP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반대로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린 상향식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네. 그 지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 가면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들 그 비서관하고 밑에 행정관하고 착 체계가 짜여져 있질 않은데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위가 없어서 생긴 일들이라 이거를 조국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거는 좀 맞지 않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너무 과다하게 그렇죠. 네, 닭 잡는 데 쓸 칼, 소 잡는 데 쓸 칼을 닭 잡는 데 쓰고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이 총선까지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시간 아직 안 밝혔죠. 그런데 그 언저리에 TV조선에서 관련 보도를 했고요. 네. 채널A가 한 40분 후인가 이 관련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TV조선과 채널A는 도대체 그 자료를 어디서 입수했을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미스터리고요. 그 주광덕 의원이 발표한 자료와 정편들이 보도한 자료가 내용이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버전이 지금 두 개가 돈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는 인적 사항이 삭제된 것. 이게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적 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문점이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주광덕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주 의원도 그 인적 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걸 받았다. 그리고 TV조선이나 뭐 채널A도 인적 사항이 삭제되지 않은 것을 내보낸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최근의 자료가 아니고 MB 때부터 축적해놓은 자료가 그냥 무단으로 꺼내진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그러니까 TV조선하고 채널A가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냐. 그러니까 이것도 미스테리죠. 그런데 언론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취재원 보호를 얘기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흘렸다면 그게 누구겠냐. 그래서 김어준 같은 경우는 이게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조난 자료를 흘린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밝힐 수는 없죠. 그런데 그런 의혹을 제기할 정황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더 미스테리가 법원 행정처에서 왜 주광덕 의원한테만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보냈냐예요. 주광덕 의원 말을 믿는다고 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강조하는 분이시거든요. 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 치고 그러면 왜 법원 행정처는 주광덕 의원한테만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을 보내고 나머지 법사위원들한테는 개인 정보가 삭제된 걸 보냈냐. 왜 주광덕 의원한테만 그랬을까? 지금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 직원은 개인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판결문이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단 첫 번째 적법한 자료인가. 그래서 상임위라든지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원에 요청한 자료인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언론에 미리 나왔던 자료가 다른 자료라는 설이 있어요. 네. 그 자료가 또 어떻게 들어간 건지에 대한 그 네. 얘기가 설명이 되면 되는 건데 네. 주광덕 의원은 계속 적법하게 취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취득했으나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요.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거나 청문회를 하더라도 그 모든 증거 자료 요청은 위원회 의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위원장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상황이 급하면 편법으로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죠. 이번 건은. 뭐 이 사건과는 별개로 이거는 최민희 의원님이 실수하신 거다. 왜요? 주광덕을 사람들이 누가 알아요. 아, 그래서 주광덕이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어. 뭐 대통령 나가시라고 하죠, 뭐. 심지어 남양주 병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알려지고 있어 지금. 네.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요?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네. 했고요. 네. 16일 날 판결문 받은 법사위원들은 인적 사항 지워진 거 받았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뭔가 좀 안 맞아요, 일단은. 안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의혹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만약에 인적 사항 있는 걸 내보냈다면 그건 법원 행정처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 바로 요 담당자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개인정보 다 지우고 보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 전산 시스템을 봐도 그게 삭제되는 과정이 있대요. 개인 정보가. 그게 다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개인정보 걸르는 과정을 거쳤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이제 문제점을 뭘로 보냐면은 뭐 안경원 후보자가 사퇴한 건 사퇴한 거고 네. 우리가 뒤끝 부리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불법적인 게 있다고 하면 네. 실제로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지 요직에 있는 분들은 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짬짬이가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상황에서 불법적인 상황으로 어떤 사람이 인적사항을 그것도 위법성을 갖고 무단으로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거는 주광덕 의원이 15일 날 받아서 16일 오전에도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주 단순한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자료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우리가 네. 제가 이제 김희수 재판관 등등 뭐 그리고 우리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사청문위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자료를 못 받는다는 거였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아침에 요청하고 오후에 받는 일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자료라 이거는 법원 행정처장까지 사인이 나야만 줄 수 있는 자료 같은데 처음에는 15일 날 받았다고 했다가 16일 날 받았다고 했다가 좀 날짜도 왔다 갔다 인터뷰에 뭐 날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신가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런 민감한 자료를 어떻게 받았을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계속 의문점이 생겼죠. 주광덕 의원 말은 15일 날 인적사항 다 있는 판결문을 받아서 자신이 인적사항을 지웠다고 했고요. 법원에 알아본 즉 인적사항은 지워서 보냈다.